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서진은 또다시 모니터 속 숫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42.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광고회사의 최연소 마케팅 팀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책상 한 구석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과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그의 밤샘 노동을 증명하듯 널브러져 있었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0년.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득 스며드는 공허함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팀원들을 독려하는 목소리는 힘찼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오래전에 방전된 배터리처럼 위태로웠다. 팀장님, 내일 오전 임원회의 자료 최종본입니다. 부팀장의 목소리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건네받았다. 내일 있을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커리어에 또 다른 정점을 찍어줄 중요한 기회였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수고했어. 먼저 퇴근들 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팀원들을 돌려보낸 서진은 다시 혼자 남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목표처럼 도도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거의 완성된 자료를 저장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전화기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낮은 신음과 함께 서진은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의 감촉이 그의 뺨으로 전해졌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아내 수연과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렇게 허무하게 마지막 생각이었다. 눈을 떴을 때 서진은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옆에는 아내 수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그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성공만을 향해 달리던 그의 질주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멈춰선 것이다. 며칠 후 서진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무료함과 불안감 속에서 그는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공허함,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시간들, 그리고 진정으로 원했던 삶에 대한 고민. 하지만 뚜렷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진은 다시 한번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비상벨을 누를 힘조차 없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이내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또다시. 그 순간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서진은 자신의 몸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위 천장 근처에서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의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었고 수연은 절규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들렸다. 그는 자신이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혼란스러움도 잠시 그의 주변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암흑. 두려움이 엄습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아주 작지만 따뜻하고 밝은 빛 하나가 보였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를 불렀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다. 그 빛은 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완전한 수용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서진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빛 속에 완전히 잠기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존재의 현존을 느꼈다. 그 존재는 특정한 형태나 성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서진은 그가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영적 안내자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안내자는 마치 오랜 스승처럼 혹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텔레파시로 서진에게 말을 걸어왔다.
두려워 말라, 나의 아이야. 너는 안전하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와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너의 삶을 함께 돌아볼 시간이란다. 안내자의 말과 함께 서진의 눈앞에 그의 삶 전체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늘 모범생으로만 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느꼈던 답답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학창시절, 중요한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던 순간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이기적인 의도만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 친구가 느꼈을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다. 회사에 입사한 후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던 시간들,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때로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했다.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실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다. 일에 치여 아내 수연과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던 날, 수연이 홀로 촛불을 끄며 느꼈을 쓸쓸함과 실망감이 그의 심장을 후벼텄다. 아들 민준이의 초등학교 학예회 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민준이가 관객석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느꼈을 서운함과 슬픔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되살아났다. 그는 자신이 이룬 눈부신 성공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희생, 그리고 가족들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또한 자신의 과거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천국 또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현재에 만들어냈음을, 즉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음을 선명하게 이해했다. 기쁨을 주었던 순간에는 기쁨을, 고통을 주었던 순간에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시 체험했다. 안내자는 각 장면에서 서진의 말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미묘한 의도 하나하나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어떤 파장을 일으켜 자신과 타인의 현실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큰 기쁨과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이기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사소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인생 회고가 끝났을 때 서진은 깊은 참회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감싸고 있는 빛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의 근본이 조건 없고 판단 없는 순수한 사랑 그 자체임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했다.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와 충만한 기쁨만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영혼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안내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의 아이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으며 너의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하단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네가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제 이 사랑의 빛 속에서 정화되고 치유될 것이다. 안내자의 말과 함께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빛 에너지가 서진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 에너지는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드럽게 녹여냈다. 마치 봄눈 녹듯 그의 영혼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동시에 서진은 삶의 진정한 목적, 시간과 공간의 본질, 에너지와 의식의 관계 등 평생 궁금해했던 우주적 지혜들이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이 한순간에 열람되는 것처럼 명료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들이 그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마치 오랫동안 맞춰지지 않던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며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듯한 황홀한 명료함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됨을 깨달았다. 사랑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었고 창조의 동기였으며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 완벽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무한한 지혜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이 서진을 사로잡았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고향임을, 영혼의 안식처임을 직감했다. 더 이상 지상의 고통과 번뇌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직 지상에서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특히 아들 민준이의 슬픔에 잠긴 해맑은 눈망울이 가슴 아프게 떠올랐다. 그가 떠나면 남겨질 가족들이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내자는 그런 서진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나의 아이야, 선택은 너의 것이란다. 이곳에 머물러도 좋고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기억하렴. 너에게는 아직 지상에서의 배움과 사랑의 실천이 남아있단다. 그리고 네가 돌아가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내자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서진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위대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과 같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사명임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돌아가겠습니다. 서진은 용기와 기쁨으로 육체로의 귀환을 선택했다. 안내자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그를 축복했다.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이 그를 감쌌고 그는 마치 빠른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낯익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힘겹게 눈을 떴다. 중환자실의 하얀 천장이 보였다. 그의 곁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연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주치의가 있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주치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진은 심정지 상태에서 거의 가망이 없었지만 마지막 전기 충격과 함께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했다. 며칠 후 서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평화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예전의 날카롭고 경쟁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퇴원 후 서진은 가장 먼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온 힘을 다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주말에는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연을 날리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이의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눈을 맞추었다. 수연과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가졌다. 그는 과거 자신의 무심함과 이기심에 대해 눈물로 진심으로 사과했고 수연은 그런 그의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그는 다니던 광고회사의 중요한 임원직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한 명상 및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을 향해 질주하지 않았다. 대신 삶의 과정 자체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임사체험을 통해 깨달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을 나누려 노력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어느 주말 오후 햇살 좋은 서울숲 공원에서 서진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수연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문득 자전거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서진은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광대하고 충만한 사랑과 모든 것과의 연결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마치 오후의 햇살처럼 평화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삶은 경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순간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